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주로 당구나 탁구를 많이 쳤는데요. 탁구는 영어로 된 용어를 주로 사용한 것에 반해서 당구는 거의 다 일본식의 용어를 사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일본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선배들이 또 먼저 당구를 시작한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무의식적으로 용어를 배우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당구 방송을 보니 당구 용어가 많이 순화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구나 하고 느꼈지만 간혹 당구장에 가면 친구도 저도 여전히 아직도 입에 밴 일본식 당구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유감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로 많은 아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남미, 심지어는 아프리카인까지 지구촌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도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말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는 없는 일이지만 좋은 우리 언어가 있는데도 일본식 언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식 용어도 마찬가지겠지요. 21세기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제시대 이후 무의식 중에 많이 사용해온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가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별도로 소개를 드리고 나서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겐페이입니다. 당구를 칠 때 편을 나누어 게임을 하는 것을 겐페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해안시대 말기인 1172년에서 1185년경에 간토 지역, 지금의 동경 부근 지역의 귀족인 원씨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간사이 지역, 지금의 오사카, 교토 부근 지역의 귀족인 평씨를 중심으로 한 양대 세력이 운명을 건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평씨 세력이 승리를 하였으나 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원씨의 미나모토 요리모토가 평씨의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 최초의 가마쿠라 막부 시대를 개창하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은 남북조 시대, 무로마치 시대, 전국 시대,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를 거쳐 메이지 유신 이후 실질적인 권력이 왕에게 되돌려질 때까지 사무라이 계급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였는데 그 계기가 바로 원씨와 평씨의 겐페이 전투입니다. 당구 용어인 겐페이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관서 지역의 평씨 진영의 깃발은 홍색이었고 관동 지역의 원씨 진영의 깃발은 백색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과거 역사를 기억하듯이 NHK 방송에서는 홍백 가합전이라는 유명한 연말 노래 경연대회가 있어서 홍팀, 백팀으로 나누어 노래 경연대회를 펼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우리나라의 보이그룹, 걸그룹 등도 참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대포 또는 무대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총이나 화승총을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썼는데 이 한자의 일본 발음이 대포이고 그 앞에 무자가 붙으면 무철포가 됩니다. 즉 철포가 없다, 조총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조총은 일본의 전국시대인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는데 당시는 전국시대로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앞다투어 조총을 많이 확보하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의 위력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조총을 많이 확보하여 전국시대 가장 유력한 영주로서 세력을 형성하였는데, 일부의 영주는 조총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활, 창, 칼 등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백전백패했겠죠. 이후 조총도 없이, 즉 한자로 무철포, 일본어로 무대포로 전장터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철포, 즉 무대포가 무모함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 일본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무대포 또는 무대포로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대마도주가 일본의 조총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선조 임금에게 선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선조가 이 조총의 위력을 무시하고 창고에 잡아가 놓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조 임금 하나가 조선의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것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어서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악과 함께 영상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